11월의 첫날, 복지관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노래교실 수강생들이 그동안 연습한 곡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민수는 박종철과 함께 객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다. 이정숙이 출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이정숙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조명 아래 그녀의 모습은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반주가 시작되고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라는 옛날 노래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다.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이 실려 있었다. 민수는 넋을 잃고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서 다과가 준비되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이정숙에게 다가갔다. 손에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주스가 들려 있었다. 노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정숙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아, 지난번에 물티슈 주신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그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민수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해 머뭇거렸다. 그때 박종철이 다가왔다. 이 선생님, 우리 친구 강민수 씨예요. 얼마 전에 복지관에 오기 시작했죠. 민수 씨, 이정숙 선생님은 여기서 노래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박종철의 중재 덕분에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정숙은 생각보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웃을 때면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며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민수 씨는 어떤 수업 들으세요? 그림 수업 듣고 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요. 그림이요? 멋지네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건 엄두도 못 내요.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시는데 손재주가 없다니요. 민수의 말에 이정숙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 순간 민수는 가슴이 또 한 번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 민수와 이정숙은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쳤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다. 민수는 이정숙이 자신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우연이었다. 그럼 제가 매일 창밖으로 보던 분이 선생님이었군요. 화분에 물 주시는. 아, 맞아요. 베란다에서 꽃 키우는 거 좋아해요. 외롭지 않거든요. 이정숙의 말 끝에 묻어나는 외로움을 민수는 알아챘다. 그것은 자신도 잘 아는 감정이었다. 저도 혼자 삽니다. 아내가 먼저 갔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죠. 저도 그래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연락이 뜸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아픔을 읽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이정숙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복지관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단지 내 공원을 산책했다. 12월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이정숙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어요. 이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식당은 아담하고 조용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깊은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아들이 몇 년째 연락이 없어요.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죠. 결국 사업은 망했고 저는 집을 잃었어요. 아들은 그 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도 비슷합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짐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명절에도 연락이 없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위로가 그 침묵 속에 있었다. 그래도 우리 서로 있잖아요. 이정숙이 먼저 미소 지었다. 민수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정숙을 아파트 입구까지 배웅한 민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했다. 그러나 다음 날 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강민수 씨 보호자시죠? 강준혁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계십니다. 강준혁? 민수의 아들이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아들과의 연락이 끊긴 지 반년이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준혁아. 민수가 다가가자 아들은 눈을 떴다. 그러나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다. 왜 오셨어요? 차가운 말투였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안 와? 보호자 연락처가 아버지밖에 없어서 병원에서 연락한 거예요. 그냥 가세요. 준혁아, 우리 이렇게 지내지 말자.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냥 저도 제 인생 살기 바빠요.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 사세요. 아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겨울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인가? 이렇게 외면당하는 게 부모의 마지막인가? 그때 누군가 어깨를 토닥였다. 고개를 드니 이정숙이 서 있었다. 민수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 어떻게? 복지관 가는 길에 우연히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그 마음. 하지만 민수 씨,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요. 이정숙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민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냥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정숙이라고. 그럼 정숙 씨도 저를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복지관에서는 송년 파티가 열렸다. 민수는 이정숙과 함께 참석했다. 파티장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음악이 흐르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이정숙에게 손을 내밀었다. 춤 한 곡 같이 추실래요? 이정숙은 수줍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민수와 이정숙은 나란히 걸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왜요?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민수 씨 만난 후로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정숙의 고백에 민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그래요. 정숙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은 이정숙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숙 씨,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요.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수 씨. 함께 해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아름다운 순간이 곧 큰 시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이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진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새해가 밝았다. 민수와 이정숙의 사랑은 복지관에서 소문이 났고 많은 어르신들이 축하해 주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딸 강서연이었다. 외국에서 일하던 딸이 귀국했다는 소식이었다. 아빠, 저 한국 돌아왔어요. 만날 수 있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민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래도 딸이었다.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아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당황하며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서연아.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사실 제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혼자 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아빠 생각이 났는데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민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제 됐어.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이후 서연은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정숙도 알게 되었다. 아빠, 새로운 분을 만나셨다고요?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이정숙을 만나본 후 서연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빠가 행복해 보여요. 좋은 분 만나셨네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이정숙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 이정숙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엄마. 초췌한 모습의 젊은 남자였다. 이정숙의 아들, 이준호였다. 준호야.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들어와. 이정숙은 아들을 안으로 들였다. 민수는 어색하게 일어섰다. 제가 먼저 가볼게요. 아니에요, 민수 씨. 같이 있어 주세요. 이정숙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엉망으로 살았어요.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엄마한테 집까지 잃게 하고, 전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엄마는 괜찮아. 내가 무사한 게 다행이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 모자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민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는지 이야기했다. 이정숙은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할 뿐이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 강준혁이 찾아온 것이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후회가 묻어 있었다. 들어와. 민수는 아들을 맞이했다. 준혁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사고 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힘들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온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걸.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다시 아버지 아들로 받아주시겠어요? 민수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바보야.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 무료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